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는 보통 S&P 500과 나스닥백을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SCHD는 국내 버전으로 나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 중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테마 ETF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투자할 때 넓은 시야를 갖고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투자에 도움되실 겁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 ETF 중에서 테마 ETF를 살펴볼 건데요. 크게 5가지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국내 상장된 미국 ETF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ETF를 파헤쳐 볼 건데요.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건 당연히 빅테크입니다. 빅테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세 번째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SCHD 국내 버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반도체에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SOXX를 많이 알고 있죠. 그거의 국내 버전이랑 어떻게 반도체에 투자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진흙 속 진주같이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할 만한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보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시야가 넓어졌다,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총 17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투자하는 ETF를 빼고 나면 64개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64개 중에서 추가로 또 선별을 해야겠죠. 자산 규모가 100억 이하인 건 또 제외하면 46개가 남고, 그 중에서도 인버스 레버리지를 제외하고 제가 픽한 ETF는 22개입니다. 이 22개의 ETF는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바로 대해서 보겠습니다. 22개의 ETF를 보면 반도체, 빅테크, 배당, 가치, 바이오, 친환경 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제목에서 어떤 테마를 담고 있는 ETF인지 확인이 되죠. 캡처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SCHD는 안타깝게도 종목명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소울 미국 다우존스랑 밑에 있는 에이스 미국 배당 S&P 500입니다. 이 두 개는 뒤에서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대표 테마 ETF 4가지를 보겠습니다. 테크, SCHD, 반도체, 배당인데요. 각각의 특징을 소개 드릴 테니까 내 입맛에 맞게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부터 보겠습니다. 기술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개수는 기업 수인데요. 투자하고 있는 게 10개에서 18개, 많으면 38개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5개 중에 우리가 2개를 제거할 건데, 첫 번째는 액티브 ETF입니다. 저는 액티브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ETF 말고 인덱스를 추종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5번째 미국 ETF 산업 탑10이라고 있죠. 이게 미국 ETF라는 게 ETF 속의 ETF를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내가 ETF를 투자하는데 그 ETF가 또 ETF를 투자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보수 또한 높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3개의 ETF가 있는데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랑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마지막으로 아리랑 미국 나스닥 테크가 있는데요. 요 3개 중에서 어떤 게 더 괜찮은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개 ETF의 기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산 규모를 먼저 살펴보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 가장 많죠. 1.58조입니다. 코덱스는 4,249억, 꽤 괜찮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아리랑 미국 나스닥 테크는 277억 원, 꽤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을 봤더니 3억밖에 되지 않죠. 내가 자산 규모가 커서 1억 이상 투자를 한다. 그런데 하루에 거래되는 게 3억밖에 안 되면 내 나중에 뺄 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규모 가 크신 분들은 1일 거래량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총 보수가 있죠.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 0.77%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타이거랑 아리랑이 그나마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미국 테크 탑10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걸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말 그대로 미국 테크 기업 10개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소, 애플, 구글 이 3개의 기업에 가장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3개를 더해봤더니 57.1%입니다. 10개 중에 많은 비중이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아니라 테슬라를 많이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6.7%밖에 안 되니까 미국 테크 탑10이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ETF 안에 어떻게 비중을 갖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미국 테크 탑10이니까 테슬라도 많겠지 하고 그냥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나면 이렇게 투자할 바에는 그냥 나스닥 100에 투자하겠어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그럼 두 개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랑 나스닥 100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부터 1년 이상의 차트를 봤을 때는 왼쪽에 봤을 때 파란색이 더 많이 빠졌죠. 장기간에 봤을 때 미국 테크 탑10이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4개월 동안 나스닥이 꽤 많이 올랐는데요. 그럼 어떤 게 더 많이 올랐을까요? 그것 또한 미국 테크 탑10입니다. 그 말은 나스닥 100보다 테크 탑10이 더 많이 빠지기도 하고 반등도 더 시원하게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어느 정도 이 반등이랑 하락을 견딜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테크 탑10에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나스닥 100만 보더라도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테크 탑10에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 테크 ETF에 뭐가 들어있나 요거였죠. 가장 바람직했던 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었습니다. 요 안에서도 애플 마서 구글의 비중이 컸으니까 꼭 감안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테슬라의 비중이 6.7%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는 테슬라를 많이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ETF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국내 버전의 SCHD 비교해달라는 요청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요. 연금저축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내 SCHD ETF 두 가지가 있죠.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랑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과연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바람직하게 투자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내 버전의 SCHD 언제 상장했을까요? 솔과 에이스를 보면 에이스가 1년 정도 더 전에 상장을 했는데요. 솔은 2022년 11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에서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에이스가 자산 규모가 더 클까요?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솔의 자산 규모가 더 컸는데요. 953억 원이고 에이스는 710억 원입니다. 1년 정도 더 전에 상장을 했다면 당연히 에이스가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솔이 인기가 더 많을까요? 투자자는 에이스가 아니라 솔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6일에 국내 SCHD를 제가 간단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에이스 총보수를 언급드리면서 0.84% 너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높은 보수를 내느니 차라리 직투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이스에서 SCHD랑 수준을 같이 맞춰서 총보수를 0.06%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기쁜 마음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과연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에이스와 솔의 운영 보수를 보면 0.06%랑 0.05%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타 비용이랑 매매 수수료도 더해서 봐야겠죠? 두 개를 더해서 봤더니 에이스는 0.34%이고 솔은 0.31%입니다. 솔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연금저축으로 투자한다면 이것도 괜찮은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에이스가 앞에서 기사로 이야기했듯이 해외 직투했을 때 SCHD랑 동일하게 총보수를 0.06%로 맞춘다고 기사를 냈죠. 이것만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추가 비용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두 개의 ETF의 기본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솔은 월배당을 주고 있고 에이스는 분기 배당입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를 보더라도 솔이 더 많죠.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솔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말은 총 보수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고 월배당을 주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에이스가 더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봤을 때는 솔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지난주에 솔에서 SCHD 국내 버전의 해치 상품이 나왔는데요. 요즘 환율이 너무 높아서 투자하기 꺼려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는 투자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높을 때는 환율 해치되는 상품에 투자했다가 저렴해질 때 환율이 너무 싸다고 생각이 들 때는 반대로 환 노출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솔은 개인 투자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SCHD 국내 버전 투자해도 될까였죠? 우리가 ETF를 투자할 때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총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분배금을 잘 주는지, 마지막으로 세금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세금입니다. 수익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을 많이 내면 총 보수랑 분배금보다 더 많이 깎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버전을 투자해도 될까는 세금이 국내가 더 싸냐?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연금저축으로 투자할 때는 국내 버전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직투하는 것보다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국내에 투자해서 연금저축으로 투자하기
투자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연금소득세가 상당히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SCHD를 좀 길게 만 55세 이상 모아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버전으로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미국 반도체 ETF를 살펴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랑 코덱스 미국 반도체인데요. 자산 규모로 보면 역시나 타이거가 압도적입니다. 1.6조나 되죠. 오른쪽에 코덱스를 보면 746억 원, 이것도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1일 거래량을 봤더니 타이거는 144억 원인데 오른쪽에 코덱스는 3억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자산 규모가 꽤 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왼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투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총 보수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수를 봤더니 코덱스가 0.24%,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7%,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보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타이거를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면 코덱스를 투자해야 될까요? 총 보수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갭이 발생되는지 바로 뒤에서 계산해 볼게요. 타이거 미국 반도체랑 코덱스 미국 반도체에 각각 1억씩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차가 됐을 때 보수로 내는 게 타이거는 70만원, 코덱스는 24만원인데요. 갭을 확인해 보면 46만원입니다. 10년 차에는 460만원, 20년 차에는 920만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20년 차에 벌어지는 이 920만원은 증시가 안 올랐다는 가정한데요. 증시가 2배, 3배, 4배 올랐다면 2천, 3천, 4천만원까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수의 차이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0.1% 차이는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나스닥백을 말씀드릴 때는 0.01% 요 정도 차이는 그냥 눈 감아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분기 때 그 수수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0.01%가 아니죠.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0.1% 이상의 차이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코덱스 미국 반도체 과연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을까요? 이걸 본 다음에 우리는 투자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총 24개 기업에 미국 상장된 반도체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2개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엔비디아랑 TSMC인데요. 나는 엔비디아랑 TSMC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미국 반도체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타이거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뒤에서 투자 종목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조금 더 자산 배분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31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비중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쉐어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개 ETF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같은 산업에 있고 거의 비슷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같이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23% 상승했는데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8% 상승했습니다. 자산 배분을 해놓은 만큼 조금 더 무겁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거다, 엔비디아랑 TSMC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가 더 괜찮은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미국 반도체 ETF 뭐가 있을까요? 각각 2개 ETF가 정말 성격이 달랐는데요. 코덱스 반도체는 24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대신 낮은 보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타이거 반도체는 보수가 높았지만 자산 규모가 크고 반도체 31개 기업 분산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개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거 다 싫다, 해외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MH 혹은 SOXX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상장된 미국 ETF 중에서 배당으로 매력적인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SCHD를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더 괜찮은 게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ETF를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치주, 다우존스 혹은 배당 기족주에 해당하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싫어하는 것들을 또 제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우존스, 지수 추종하는 ETF니까 제거하고, 그리고 배당 기족주인데 커버드 콜이니까 또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액티브 ETF는 당연히 또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3개를 제거하고 났더니 2개밖에 남지 않았죠. 에이스 미국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랑 타이거 미국 S&P 500인데 배당 기족주에 투자하는 ETF, 이 2개 중에서 뭐가 좋은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2개의 ETF의 기본 정보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에이스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는 이 MOAT, 이게 경제적 해자라는 말인데요. 최근에 MOAT ETF 분석해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ETF죠. 요게 지금 국내 버전으로 왼쪽에 있는 이 ETF입니다. 자산 규모가 721억 원, 오른쪽에 있는 타이거보다 더 높은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총 보수를 보면 또 반대입니다. 타이거가 0.63%로 낮은데요. 그럼 우리는 이 배당 ETF는 각각의
기업이 뭐가 들었는지 살펴보고 뭐가 더 좋은지 체크해 봐야겠죠.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경제적 혜자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 ETF입니다. 탑10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넘사벽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메타, 구글, 마소, 아마존, 어도비 등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 꽤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제목에 가치주라고 들어갔다고 배당을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ETF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해외 직투를 생각하는 MOAT는 1%대 배당을 주고 있는데 국내 버전에서는 아직 배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착각하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기적주 ETF를 보겠습니다.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 비중을 볼 수가 있는데요. S&P 500 기업 중에서 25년 이상 배당을 증가시켜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해외 직투한다면 NOBL이 있습니다. 그것의 국내 버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배당 기적주니까 당연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기업들이 다가가 있습니다. 펩시도 눈에 들어오고 세제 기업, 정수기 기업 등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에 투자를 원한다, 그게 국내 버전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 기족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진흙 속에 진주 같은 미국 배당 ETF가 있느냐였죠. 이번에 좋은 ETF가 나오기를 내심 기대했는데요. 안타깝게도 SCHD보다 더 좋은 배당 ETF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면서 SCHD가 괜찮은 투자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을 테마 ETF 3가지를 더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ESG인데요. S&P 500 기업 중에서 ESG 점수가 높은 기업은 뭐가 있냐, 거기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요즘에 환경 아직 관심을 좀 덜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은 계속 규제를 하고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항목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괜찮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가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를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바이오가 있고 마지막 러셀도 여기에 있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미국 러셀 2000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코덱스 미국 러셀인데요. 미국 중소형주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ETF도 괜찮은 투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중에서 테마 ETF를 살펴봤는데요. 각각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